것은 uncome credit입니다. uncome credit. 일반적으로 밖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 general, ordinary people들은 사실은 uncome tax credit이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수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상대하는 탁스페이어들은, 납세자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는 세금 보조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uncome tax credit 또는 EITC, 여기 지금 그 EI tax credit이니까 EITC하고 똑같습니다. 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잘 이용하면 돈 많이 법니다. uncome tax credit 많이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un인컴이 뭐냐? unincome. 말하자면 노동을 해서 버는 수입입니다. 노동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 얻는 것을 unincome credit입니다. 그의 반대 얘기는 unearned income입니다. 그 앞에 un자가 더 붙죠. unearned income. 그죠? 일반적으로 unearned income이란 것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웨이지나 또는 셀러리 받아오는 거 또는 팁 받아오는 거. 그 다음에 유니언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베네핏 받는 거. 왜냐면 유니언 스트라이크, 그 유니언 하시는 분들이 가끔 회사 앞에 가가지고 데모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보상책도 있죠. 그 다음에 long term disability benefit 받을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taxable. 그것도 on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버는 거죠. 그 다음에 self employee, 그죠? self employee가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버는 거. 그 다음에 gross income of the state employee.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느 부잣집에 살고 있는 집사 아니면 정원사, 뭐 메이드 이런 사람이죠. 그 사람들도 일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ousehold employee income. 이건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집에서 뭐 유튜브 찍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인터넷 통해서 파는 분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서 자기 몸을 움직여서 수입을 버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state employee and then household employee는 저희가 그 out of scope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non-taxable combat election. 이거는 뭐 사실은 밀리터리와 관계된 거니까. 말하자면 전쟁터에 나가서 받는 돈 있어요. 수당. 그건 non-taxable입니다. 텍스 안 붙입니다. 그 다음에 non-employee compensation. non-employee compensation. 보상받는 거. 그죠? 그 다음에 rent income,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건 뭐 지금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별로 상관없고. 자, 이게 다 on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냥 본인이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unearned는 뭐냐? 그런 게 아닌 것은 뭐냐? interest and dividend.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interest and dividend. interest나 dividend은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은행이나 투자에서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자나 배당금을 주죠. 그죠? 근데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돈만 줬어요. 근데 그런 사람, 그게 unearned입니다. 그 다음에 social security, 나이가 들어서 정부에서 엉클쌤 아저씨가 매달 60에서 넘은 분한테 소셜 시큐리티 주잖아요. 그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근데 돈은 주죠 매달. 돈 안 주는 저 아들보다 더 효자죠. 그 다음에 월페어.
월페어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workfare payment.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펜션, 연금 받는 거, annuity, 이게 연금, 이런 건 다 가만히 있어도 다 주는 거죠. 내가 본인이 뭘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veterans benefit, VA, 그 재향군인 받는 거. 그 다음에 workers compensation, 그 뭐 다 상해, 그 직장에서 상해 받아가지고 돈 받는 거. 그러면 아프니까 일을 못 하는데 돈은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엘라무니, 위자료. 뭐 위자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남편이라고 하니 배우자가 일정 은행에서 아니죠, 코트에서 코트에서 지정한 만큼 주죠. 또 child support, 양육비 주는 거, 그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unemployed compensation, 실업수당. 실업수당은 unearned income입니다. 그죠? unearned income. 중요해요. 왜냐면 올해 연초에도 코로나 때문에 실업수당 받으신 분이 많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버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빨간 줄 제가 쳐놨는데요. taxable scholarship 또는 fellowship grant.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스칼러십과 그랜트는 non-taxable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내는데 근데 그 레포트를 하지 W2에 나와 있지 않은 금액을 taxable 장학금을 받아 스칼러십을 받았으면 그것도 뭐 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unearned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됩니다. 뭐, 리타이먼,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라칭, 엠플로이가 준 거, 그 다음에 디서빌리티 인슈런스 받은 거, 그 다음에 2441이 저건데요. 디펜드 케어,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카페테리아 플랜이라고 해서 헬스 인슈런스에 관련돼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돈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그런 수입을 unearned income이라고 하죠. 그 반면에 자기가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받은 건 다 earned income. 그래서 여기 있는 earned income에 대해서만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많은 크레딧을 주는 거죠. 한 가지 그 코빅-19 때문에 약간 작년하고 올해 세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템포럴로.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만약에 2019년도에 언인컴이 2021년, 왜냐면 2019년부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있는 언인컴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맞으면 2019년도에 내가 3만 불 벌었는데 2021년도에는 2만 불 벌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 2019년도 earned income을 가지고 uncome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19년도 텍스 보고를 갖고 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2019년도에 3만 불 벌었는지, 2019년도에 1만 불 벌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2019년도 텍스 보고 플러스 2020년 텍스 보고를 갖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텍스페어가 원하면 해주는 거죠. 우리는 발렌터리 그걸 보고 당신 내가 보니까 2019년도가 그 어닝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렌터리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on-income tax credit을 받으려고 하는데 파일링할 때 실수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오늘 시간을 좀 두고 여유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 겁니다.
그 어닝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좀 요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어닝컴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에 주는 텍스 크레딧 저소득층에 주는 더 많은 텍스 크레딧을 주는데 그때에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자녀, 부양가죠. 에 따라서 레지던시 릴레이션십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혹시 잘못해가지고 그 파일링 스타일스 잘못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맞으면 싱글로 해야 하는데 헤더바우스 한다거나 또는 뭐 헤더바우스 홀더로 해야 하는데 싱글로 한다.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어떨 때는 많이 받고 어떨 때는 적게 받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인컴을 제대로 잘 기입하지 인풋을 안 하거나 아니면 텍스페어가 잘못 갖고 오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셀프 엠플로이,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인컴과 익스펜스를 좀 잘못 써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과다 청구할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소셜 넘버가 제일 중요합니다. 소셜 넘버가 틀리면 소셜 넘버하고 생년월일을 하고 이름하고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리젝트 당합니다. 자, 그러면 어닝컴 텍스 크레딧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Summary of the EIC Eligibility Requirement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Part 1, 이건 누구든지 적용됩니다. 텍스페어가 오면 그 텍스페어, 납세자는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세금 보고하러 오는 사람과 혹시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필히 must social number가 있습니다. social number. IT 넘버 안 됩니다. IT 넘버 주지 않습니다. 이거 소셜 넘버 있어야 합니다. 소셜 넘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불법 체류자이신 분, 불법 체류자 하면 기분 나빠고 신분 미비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어닝컴 텍스 크레딧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셜 넘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파일링 스타터스가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헤드 바우스 홀더 또는 메리지 파일링 존. 이 사람은 주는데 메리지 파일링 세퍼레이스로 보고하시는 분. 어떤 이유든지 두 분이 결혼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각자 보고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must US citizen이나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resident aliens all year 1년 내내 그 사람이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경우 한국에서 제가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민권자고 여자는 처음에는 미국에 언제 왔느냐 9월달에 왔어요. 근데 그 9월달 이전 피앙세 비자 갖고 들어왔는데 그 1월달부터 9월까지는 한국에 살았죠. 그럴 경우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partially part 1년 중에 어느 일부가 non-resident인 경우는 어닝컴 텍스 크레딧 주지 말라고 합니다. 주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자녀가 다른 사람이 누가 세금 보고를 했어. 그럼 당연히 주지 않죠. 기본적으로 소셜 넘버, 매니지 파일링 세퍼레이션은 안 되고 US 시즌 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띄워서 맞죠? 해외에서 on income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여기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온다. 그럴 경우는 그 사람은 on income tax credit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invest income 말하자면 내가 은행에다가 그 돈을 넣어가지고 이자를 받는다거나 또는 어느 스탁 해가지고 디비전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 또는 어느 렌털 인컴이 있는 데거나 렌털 인컴이 있어서 돈을 받아온다거나 또는 어느 회사에 투자해서 K1
파트너십이나 코퍼레이션에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파트너십에서 돈 버는 거 K1, 스케줄 K1 이렇게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수입이 그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10,000불 이상 must be 10,000불 이상 넘어가면 해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에 제가 돈 넣는데 그 돈이 몇백 불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원래는 보세요.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인베스트 인컴이나 디비던이 일단 earned income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고 이 돈을 포함하지 않았어도 어닝컴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혹시 earned income, interest, dividend이 혹시 10,000불 이상 넘어가면 그것도 무조건 디스퀄리파이. 그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봉사자도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 얼마였느냐? 3,65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베스트 인컴이 3,650불 이하인 사람만 어닝컴 텍스 크레딧 줘라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이거를 바꿔놨습니다. 요거 올해 세법에 10,000불로 올려놨습니다. 작년에 아시겠지만 한국 분 중에 일부 좀 인베스트 인컴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죄송하지만 못 해주겠다 하고 보내신 분이 많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텍스 프로페셔널 찾아가가지고 세금 보고하라고 저희가 권해드렸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 인컴이 10,000불 이하이면은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받아줘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이제 이런 수입에 대해서 체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왜냐면 은행에 내가 10,000불 이자 받으려면 아마 은행에 아마 1,000,000불쯤 있어야지 받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런 강의할 때마다 느끼지만 은행에 10,000불 정도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죠, 사실. 자, 이건 누구든지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아이가 혹시 있으면 퀄리파이 차일드가 있으면 그 차일드에 대해서 차일드가 없어도 어닝컴 텍스 크레딧 받습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혹시 이제 애가 있으면 애가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에 따라 틀린데 그 애가 있으면 그 애하고 텍스 보고하는 사람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퀄리파이 차일드입니다. 무슨 연관이냐? 첫째는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제 아들이나 제 딸이나 제 조카나 아니면 제 son, daughter, son, daughter. 그 다음에 그 밑에 grandkid 있죠. granddaughter, grandson.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옆으로 가면 brother, sister, step brother, step brother, sister 이렇게 그런 사람이 다 relationship이죠.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데리고 산다고 해서 어닝컴 텍스 크레딧 주는 거냐? 그거는 안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age가 있습니다. 나이 여기 지금 옆에 있는데 age가 19살 이하 must be at least 19 19살부터인데 그래서 age가 있고 나이가 보통 18 이하입니다. 18 이하. 그 다음에 레지던시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같이 살았느냐 1년 중에 2분의 1 그러니까 약 180일 동안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 자녀가 아니면 부양가족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디스퀄리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해야지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 이제 어닝컴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다른 사람이 벌써 텍스 복을 했어요. 그러면 못 받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애가 있는데 부모가 이혼했어요. 그런데 애는 하나고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살아가지고 엄마가 어닝컴 텍스 크레딧 신청하면 많이 받으니까 리펀 많이 받으니까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아빠가 슬쩍 채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는 못 받죠. IRS에 가서 싸워야죠. 그죠? 그리고 그 퀄리파이 아이가 퀄리파이 차일드가 다른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클레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레귤레이션이 복잡할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사람은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term specific student means 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the term qualified file is the 그 혹시 애를 adoption 해갔을 때의 그 문제에 대한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텀 중에 그 qualified homeless use 있습니다. 애 엄마가 그 홈레스 쉘터에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봤습니다. 저희가 봉사하는 곳 중에 그 터스틴에 있는 빌리지 오브 호흡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오렌지 카운티 홈레스 쉘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거기 가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홈레스 엄마 아빠의 밑에 있는 애, 그 아이를 누가 가져갈 거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